장기 실적은 알겠는데 D램 가격 꺾여버리면 이게 장기 계약 구조가 좀 꺾이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워낙 커져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파일을 많이 뺏기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의 또 우려 때문에 반응이 나오는데 그래도 싸요. AI와 로봇 산업 자체가 이제 멈출 수 없는 허들을 넘었어요. 안녕하세요. 천하투자자문입니다. 오늘은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닉스 오늘 140 숫자까지 보고 왔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저희도 좀 많이 놀랐는데 좀 고점 대비 300만 원까지 터치하고 나서 140까지 좀 빠졌습니다. 정말 좀 저평가인 종목인데 분석해서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또 어떻게 좀 종목을 좀 대응해야 될지 오늘 방송에서 하나씩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죠. 저번 방송에서 SK 하이닉스보다 여기 반도체 소부장이라던가 이 중소형주들이 더 많이 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SK 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SK하이닉스 레버리지 규제가 들어가면서 대형주들이 수급이 조금씩 빠지고 있고 7월 말부터 좀 느꼈죠. 코스닥에서 이제 바이오가 조금 올라오고 로봇,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8월달은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할 것이다. 소형주들의 테마 업종들이 순환이 더 빠르게 나올 것이다 라는 입장은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생각보다 좀 커요. 이 원인을 좀 보니까 7월 31일 날 코스피가 한 17% 올라간 날이 있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신용 레버리지를 투자해서 투자한 사람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거의 청산이 됐고요. 근데 SK하이닉스 또는 이제 삼성전자를 레버리지를 투입한 사람들은 청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서 이거 SK하이닉스 그냥 홀딩하면 결국 다시 본전 오겠지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에 또 헤지펀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오늘 좀 물량도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또 숏으로 강하게 한번 흔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당분간 변동성이 조금은 위아래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저점을 예상할 수 없다는 건 그럼 SK 하이닉스가 140 깨고 130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흐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 좀 잘 나왔잖아요. 영업이익이 60조가 나왔어요. 매출의 거의 70%가 넘는 영업이익률이 나온 건데 이건 전무후무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고 올해 이제 실적보다 내년 실적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이제 평가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워낙 올해도 실적 좋고 내년에도 좋아지고 내후년까지도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장기 계약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SK하이닉스는 PER로 계산이 된 거죠. 근데 PER로 좀 계산이 돼 보니까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1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영업이익 기준 5배고요. 내년 수익금의 PER로 계산을 해보면 3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이게 3배밖에 안 되는 경우는 저는 금융주, 지주사, 그러니까 좀 무거운 종목들 빼고는 그렇게 내려왔던 적은 지금 코스피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없었어요. 금융위기 때도 이런 기술주들이 PER이 3배까지 떨어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 150만 원 아래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수치다. 그래서 결국 반등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버리지 청산이 어떤 파급력을 줄 줄 몰라요. 전략을 잘 세우시고 지금 SK하이닉스 평단가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아무래도 한 200선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100만 원 이하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이미 다 매도를 했거나 아니면 진짜 소액만 들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지금 SK하이닉스 걱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2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후반대까지도 그런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응 방법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근데 올해 실적도 좋고 내년 네. 실적도 좋고 내후년 실적도 좋다고 하시는데 네. 주가가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완전 SK 하이닉스가 시장 신뢰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변수가 좀 있었죠. 창신 메모리, 애플 쪽에 이제 D램 공급을 들어간다. 또는 SK하이닉스의 물량을 다른 이제 해외 기업들이 가져가다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멀티플이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려가 많았어요. 장기 공급도 이게 막상 내년, 내후년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냥 계약금만 주고 파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나오니까 두 가지예요. 장기 실적은 알겠는데 디램 가격 꺾여버리면 이게 장기 계약 구조가 좀 꺾이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워낙 커져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파일을 많이 뺏기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의 또 우려 때문에 반응이 나오는데, 그래도 싸요. 그런 우려 아무리 다 해도 지금 창신 메모리가 지금 PER이 20배가 넘어가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SK하이닉스가 5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뭐 4위, 5위권 기업들과의 비교로 지금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 거의 뭐 4분의 1 토막 나고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장기 계약 구조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AI와 로봇 산업 자체가 이제 멈출 수 없는 허들을 넘었어요. 이게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산업에 들어가는 그 AI의 그 빈도수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메모리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뭔가 신기술이 나오면 또 밸류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메모리를 쓸 수밖에 없다. 이거는 CEO의 인터뷰만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을 내년 엄청나게 증설을 해도 공급이 2028년도까지는 따라갈 수가 없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논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만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레버리지 수급도 있고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이번 8월달 잘 좀 버티시고요. 연말 가면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올라가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원 회장님이 SK하이닉스 자사주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희도 회장님 따라가면 되는 걸까요? 뭐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 150인데 130까지 빠진다 그러면 버틸 수 있어요? 저는 네. 못 버티겠습니다. 못 버티죠. 예, 그러니까 그럴 생각을 좀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대응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싸잖아, 한 주에. 그러다 보니까 한두 주만 사도 300만, 500만 원씩 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드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빨리 들어갔는데 돈은 없고, 근데 이제 손실률은 30%, 40% 넘어가고 있고, 그런데 오늘 같은 날 뭐 알테오젠 또는 뭐 다른 뭐 종목들이 뭐 급등 나오고 있고, 뭐 이래버리면 이제 내 심리 자체가 못 버틴다라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비중이 못해도 최대가 30%는 넘으면 안 된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더 높아도 된다고 보는데, 8월달 기준으로 보면 30% 넘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내 만약 포트에 30% 좀 넘어가면 이건 변동성이 견딜 수 있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고, 너무 지금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너무 높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비중을 줄여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SK하이닉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솔직히 요번에 31일 날 네. 상한가를 갔다가 오늘 뭐 10% 내려갔다가, 이 정도 변동성은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일단 8월달 내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 지가 이미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거래대금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거래대금이 높아요. 레버리지 또는 이제 인버스 레버리지, 저는 한 20분의 1 정도로 줄어야 된다. 지금 한 6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줄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 상방이 막히고 하방이 막히는 구간이 오면 한 20분의 1 정도는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한 달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20대의 가장 유명한 헤지펀드 레오폴드가 지금 파산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SK하이닉스의 롱에다가 수조 원을 또 베팅이 들어갔었어요. 옵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헤지펀드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 보니까 숏이 또 크게 빠지면 또 청산이 되면서 또 반대 매매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계산이 안 되는 수치예요. 옵션까지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8월달 내내. 결국 SK하이닉스를 단기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뭐 급등 나왔을 때는 당연히 파는 게 맞고, 급락 나왔을 때는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는 게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습니다. 아, 저랑 같은 20대 친구가 파산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상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20대 중에서 가장 매매를 잘했고, 헤지펀드에다가 투자한 투자자들이 1년도 안 돼서 4배 수익을 봤어요. 헤지펀드에서 그러니까 손에 꼽는 수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엄청 많이 했고, 그게 이제 규모가 엄청 커졌거든요. 수십조 정도 됐는데,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파산이 된 거예요. 7월달에 막 계속 또 마진콜이 계속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
SK하이닉스도 박살이 났고 또 대한민국 구조상 레버리지 거래대금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소형주들은 수급이 뺏기면서 박살이 난 거고 대형주들은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박살이 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먼 나라의 내용이라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변수가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난다긴다는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청산당하는 거 보면 오늘 방송이 이제 SK하이닉스지만 SK하이닉스가 전망이 좋은 건 다들 알아요. 근데 이걸로 내가 계좌를 바꾸고 이걸로 내가 인생을 바꾼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주식을 하다 보면 지금처럼 7월달 또 6월달 박살 한번 납니다. 그래서 항상 분산 투자하시고 또 레버리지를 너무 태우지 마시고요. 확실히 이번에 9,100까지 그렇게 선 넘으면서 인생 역전을 노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만우 씨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저요? 누가 얼마 벌었다 얘기 나오고 나서 다 바꿔보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마음이 언제든 있기는 했지만 네.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시장이 그렇게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도 큰 비중을 그렇게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또 오래 해보신 분들은 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SK하이닉스의 전망도 100% 믿는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어느 정도 의심은 하되 그래도 확률로 따진다 그러면 이 정도의 확률이 높은 종목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무후무하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의사님, 그러면 전고점인 300만 원 네. 다시 한번 터치는 가능할까요? 그거를 시점을 올해 딱 그렇게만 둔다 그러면 그건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내년에 이제 실적들이 분명 좋아질 거라는 게 이미 지금 사이클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2분기 실적이 미스가 살짝 나왔잖아요. 64조 원 정도를 예상을 했지만 60조 원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미스가 살짝 나다 보니까 조금 실망 매물도 있었고 근데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진짜 기대치보다 더 잘 나오는 그림이 나오면 이건 또 느낌이 더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단계 한 단계 좀 살펴봅시다. 그리고 또 이번에 SK하이닉스에도 질타를 받은 게 기업은 사실 전 세계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주주들에 대한 환원이라든지 주주들에 대한 그런 IR에 대한 평가가 1류 기업이 아닌 3류 기업의 느낌이 됐느냐 이런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IR 부서도 충분히 느꼈을 것 같고요. 최태원 회장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인지를 한 듯 개인 사비로 자사주로 매입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나씩 고쳐갈 겁니다. 대한민국 시장이 언제 그렇게 선진국 시장이었습니까? 다 하나씩 고쳐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은 당연히 중장기 투자가 정말 어렵고 또 믿을 수 없는 그런 인식이 팽배하지만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기업들이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게 이제 역사적으로 1년, 2년 또 올라가는 게 보여지면 시장의 구조는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대한민국 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일단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지금 많이 꺾여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8월달 반등장일 때 어떻게 회복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에 10% 떨어졌다가 네. 상한가를 쳤다가 네.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큰데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대응하기 나름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보면 스페이스 X 17% 빠지고 테슬라 20% 빠지고 이런 것도 요즘에 미국장도 대형주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SK하이닉스보다 2배 더 높은 그런 기업들도 한 10% 20% 빠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적응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뭐예요? 큰 비중이 들어가면 적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ETF 활용 그리고 섹터별로 분산 투자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200만 원에 들어간 사람, 250만 원에 들어간 사람 솔직히 대응 방법이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비중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만 원 먼저 말씀을 드리면 150만 원이면 지금 한 25% 정도 손실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만 잘하면 충분히 빠져나오거나 수익이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지금 비중이 50%다 또는 70%다 또는 100% 이상 레버리지를 태웠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비중 줄여야 됩니다. 지금 150만 원이지만 만약에 다음 주 또는 내일에 한번 10% 정도 급등이 나오거나 급등 한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무조건 줄여야 되고요. 왜냐하면 전망은 좋지만 그거 못 버틸 수밖에 없어요. 결국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10%, 5% 이게 아니고 10%, 15% 막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종목에 30%가 넘어가면 이건 대응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계좌에 한 번 10% 빠질 때마다 계좌 잔고가 3%, 5%씩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SK하이닉스의 전체 계좌가 20% 내외다, 25% 내외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150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봐요. 30%까지는. 예, 그렇게 좀 해서 평단가를 좀 낮추신 다음에 반등 나올 때 본정권 이상에서 조금 비중 좀 줄이시고 이렇게 대응하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250만 원이신 분들은 지금 손실률이 뭐 40% 정도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예, 이분들은 사실 추가 매수를 해도요. 평단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10주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주를 추가 매수를 150만 원 해야 20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비중에 따라서 대응할 게 아닌 것 같고요. 못해도 지금 8월달 지나서 2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 봐야 대응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150만 원 추가 매수 가능한 건 밸류 측면인 건데 130만 원까지 빠져버리면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일단 30% 미만이시면 저는 150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 보는데 200 아까 말씀드렸던 250만 원도 근데 비중이 지금 30% 25% 이상이다. 그런데 평당도 250만 원 이상이다. 이런 분들은 좀 8월달 좀 지켜보시고요. 못해도 200만 원 이상 올라왔을 때 그때 비중을 줄일지 추가 매수할지 생각해도 늦지 않다. 왜냐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뭔가 추가 매수를 하면 평단가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더 조급해져요.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비중이 더 크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0%, 30% 비중이 들어가 있지만 계속 조금씩 추가 매수하다 보면 막 50%, 70%까지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8월은 누가 더 강할 거라고요? 코스닥 중소형주. 네, 중소형이 더 강할 거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10% 올라가면 다른 종목들은 15%, 20%씩 갈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에요. 8월달은 이미 그렇게 사이클이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8월달에 승부를 보려고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는 전제는 틀렸고요. 내가 장기 투자로서 뭔가 기회를 최소 1년 정도 보겠다라는 사람들은 분할 매수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사님 안전하게 들고 가려고 하면 SK하이닉스 중장기로 가야 되고 이번 8월달에 승부사를 던지려면 이 반도체 아니면 코스닥 중소형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실까요? 근데 반도체도 사실 지금 소부장 쪽도 그렇게 힘이 약해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소부장도 잘 골라야 되는데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무너지는 마당에 어떤 소부장이 급등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정말 좀 고수분들만 좀 대응하시고 오히려 포커스를 다른 쪽으로 돌리세요.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주항공. 최근에 뭐 올라오는 게 뭐 지금 광통신 이런 쪽 그리고 전력기기. 최근에 뭐 바이오도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바이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알테오젠 공매도 비율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뭐 거의 한 2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바이오도 뭐 한 번 정도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한 나오는 것 같다. 로봇도 그렇고 좀 봐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반도체 하나만 승부를 보기에는 8월달은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반도체가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조금 8월 중순 이후에 다시 매기가 들어오는지 보고 만약 8월 생각보다 빠르게 반도체가 반등이 나오면 그때 가서 또 공략하시면 되니까 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코스피가 오늘 기준 6,300이에요. 우리가 9,000에서 6,300까지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800이에요. 800 좀 넘었어요. 지금 800 정도 내외인데 1200에서 지금 800이 빠졌잖아요. 이미 바닥에서 요만큼 올라왔어요. 요만큼 올라왔는데 계좌가 뭐 하루아침에 복구가 된다? 그거는 좀 욕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시고 장기 플랜을 잡으시면서 좀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반도체 같은 경우엔 8월 중순까지는 살짝 쉬어가는 느낌이고 좀 시야를 넓게 해서 바이오, 우주항공 뭐 이런 쪽으로도 한번 봐봐야겠네요 종목들. 네, 그쪽들이 워낙 오래 소외가 돼서 저희 천안투자자문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닥인데 들어가면 더 떨어지니까. 근데 어느 정도는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형주들이 이미 살아나고 있고 그러면서 좀 다양한 섹터들이 주식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재밌는 또는 좀 매력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재미도 있고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적중률이 높아질 수 있는 반등장이니까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자포자기하지 마시고요. 조금 공부를 오히려 더 하신다 그러시면 아마 이번 6월, 7월 달에 손실폭을 많이 회복할 수 있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공부해야 되고 끝까지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좀 더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조금 팁을 좀 얻다 하면 혼자서 외롭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뭐 지금 어느 섹터가 좀 돈이 들어오고 있다, 뭐 이 정도는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그런 부분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바로 링크가 남겨져 있으니까요. 댓글에 좀 남겨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료 카톡방이니까 부담 없이 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정리를 하자면 SK 하이닉스 지금 비중 조절이 제일 중요한 구간이라고 하고요. 반도체 8월 달은 살짝 쉬어갈 수도 있으니까 8월 중순까지는 안전한 가격대를 한번 확인해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많이 내려가 있는 뭐 우주항공, 바이오 이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서 코스닥 종목들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 정고점을 다시 돌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꽤나 회복할 것 같아요. 이번 8월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생각보다 큰 폭의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지금 집중해서 손실폭을 조금 빠르게 복구하시는 편이 좀 좋은 8월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